안녕하세요. 아프니까 바로 선생님 박상혁입니다. 내 몸의 정렬을 정확히 돌아보고 바로잡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채널 이름을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펴자 바로 선생으로 바꿀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해요. 1편은 보고 오셨죠? 아는 게 힘입니다. 제 영상을 숙지하시고요. 이 시간이 매우 소중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어서 숨은 키를 찾고 척추의 정렬을 퍼기 위한 기초 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초가 부족하면 명품 피사의 사탑도 기울어요. 기초를 잘 세우면 피사의 사탑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발의 아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몸의 구조를 보는 거죠. 우리는 지구에서 균형 잡고 서야 됩니다. 내 몸과 지구를 연결하는 첫 번째 터치는 어디서 시작되죠? 바로 발입니다. 발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맨날 양말 신고 신발 신으니까 이걸 볼 틈이 없어요. 전신에 뼈가 206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양발에 52개가 있습니다. 4분의 1의 뼈가 발에 모여 있는 거죠. 이 발뼈들이 유기적으로 아치를 이뤄요. 아치는 힘을 분산시키는 구조물 중에 최고봉이죠. 이런 발의 아치 구조는 체중을 분산시켜서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해 줍니다. 아치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발이 편하게 몸을 지탱할 수 있지만 아치가 낮아지는 평발이 되면 무게가 발의 앞부분으로 몰리면서 무지외받침과 같은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발의 아치 부분에 손가락을 한번 넣어 보실래요? 서서 해야 되니까 스스로는 힘들고 옆 사람이 좀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내가 지면과 발 사이의 아치의 그 공간을 느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사이의 아치가 좀 두툼하게 느껴진다면 상대적으로 그 아치가 낮아진 상태일 가능성이 있겠죠. 양발의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특히 성장기 소아청소년기에는 발 모양이 변형되기 쉽습니다. 걸을 때 발의 특정 부위에 굳은 살이 생기거나 발이 안쪽으로 기울어지면 무지외반증에 발가락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변화가 계속되면서 아이인데도 특별히 다치지도 않았는데 무릎이나 발목이 아프고 오래 못 걷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단순 성장통이 아니거든요. 통증과 함께 발의 아치가 더 약해지는 악순환에 들어서면 골반도 틀어지게 되면서 척추의 정렬도 무너집니다. 이를 보상성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거든요. 마지막 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될 건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양말입니다. 발의 본연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바로 딛고 서고 걷는 겁니다. 발가락이 왜 10개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딛고 서고 걸을 때 각각의 발가락이 각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울퉁불퉁한 지면을 움켜쥐듯 걸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큰 엄지발가락부터 작은 새끼발가락까지 각기 중요한 역할이 있지만 현대사회는 이 발가락을 한 덩어리를 묶어서 쪼이게 만든 신발을 신게 합니다. 손에 벙어리 장갑을 끼고 생활하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발가락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발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발이 조이면서 미세순환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따라서 양말은 발가락을 쪼이지 않도록 여유 있게 신고 가능하다면 집안에서는 양말을 벗고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가락을 자유롭게 두고 발을 넓게 딛는 것이 더욱 안정적입니다. 자, 잠시 화면을 멈추고 비교해 보세요. 양말을 신었을 때와 벗었을 때 발 엑스레이에서 엄지발가락의 방향, 발가락 사이의 간격 등을 보시면 큰 차이가 느껴지죠. 발가락이 넓게 땅을 딛는 것과 조여진 상태로 딛는 것은 어느 것이 편할까요? 답은 너무 쉽죠. 가능한 발가락을 자유롭게 해주고 발 본연의 기능을 되찾아주는 생활 습관을 꼭 가져보셔야 됩니다. 우리 발은 본디 신발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화로 인해서 신발은 필수가 되었죠. 사람의 발 모양은 제각기 다르잖아요. 근데 공산품 신발은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발볼이 편하지 않습니다. 사진 자료의 좌측은 바람직한 발의 벌어짐과 발가락의 방향을 보여주는데요. 부채처럼 펼쳐져 있죠. 바닥을 디뎠을 때 넓으니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 옆에 B 사진은 기성품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의 발인데 수개월 신발을 신었을 때 A처럼 발이 위축되며 변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발을 벗었을 때와
발볼이 좁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운동화를 신었을 때의 발가락의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보세요. 그 차이가 크죠? 우리 신발 선택이 정말 중요하겠죠? 지금 사진들은 발을 포함한 전신의 통증이 심한 분들의 신발을 신었을 때 발 엑스레이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하나같이 신발 크기에 맞추어 발가락들이 휘고 조이게 되죠? 과연 발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 신발을 신고 저 발을 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요? 발이 제대로 걷지 못하면 그 발이 지탱하는 골반과 척추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이번에는 같은 발을 발볼이 좁은 신발을 신었을 때와 넓은 신발을 신었을 때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퀴즈 나가요. 1번이 편해 보인다 혹은 2번이 편해 보인다. 댓글의 정답과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 그리고 저희 채널에 덕담을 남겨주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신발 선택법 5가지 강조합니다. 첫 번째, 발볼이 넉넉한 신발이 좋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밑창이 너무 두껍고 딱딱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신발이 고급이고 기능이 많을수록 발에 할 일을 뺏어가니까 피하세요. 가령 쿠션이 두껍고 반발력이 큰 러닝화를 평소에도 신고 다니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신발은 소모품입니다. 너무 비싸지 않은 것으로 정기적으로 교체하세요. 다섯 번째, 그럼에도 사실 내 발은 신발을 원치 않는다. 발의 속마음을 알아주시고 진짜 건강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재밌죠? 아마 처음 듣는 얘기도 있으실 거예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뭐라고요? 좋아요, 댓글 꼭 해주시고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퀴즈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이번 시리즈 대망의 마지막 실제로 키 성장을 위한 치료의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